고음역대의 소리를 먼저 입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묻히게 되죠. 배경음처럼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집중했던 시간에 감각놀이를 하게 되고 교구놀이들을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대표 김동욱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 발달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창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감각을 사용해야 되는 시기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그것에 집중해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신체 발달이 지연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어와 사회성 발달에 지연을 가져옵니다. 스마트폰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말을 듣고 대답을 한다든지 생각을 해보는 상호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표정, 몸짓, 태도, 분위기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적인 발달이나 사회성의 발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기조절력이 발달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강하고 빠르고 이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 매우 짧은 것에 반응을 하기 쉬운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잘 배울 수가 없어요. 참는 것이 어렵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조절력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표준 음역대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미디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고음역대의 주파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된 아이들은 이 뇌에서 1순위가 고음역대의 소리를 먼저 입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묻히게 되죠. 배경음처럼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부르는 소리,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데 TV에서 나오는 소리, 핸드폰에서 나오는 동요 소리에는 고개를 돌리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먼저 미디어는 완전히 차단해 주시고 1순위가 되어 있는 고음역대의 미디어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훨씬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미디어를 많이 들어서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비중은 확 줄여주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2배 이상 많이 듣게 하셔서 이 비중을 높이신다면 아이가 점점 미디어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게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아이들이 오면 호명 반응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불렀을 때 아이가 돌아보거나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호명 반응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미디어의 영향도 저는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호명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의사소통의 기초가 안 되는 것이라서 매우 중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시 따르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문 닫고 와, 거기 위험해, 쓰레기 버리고 와 이러한 것들을 말을 못해도 아이들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반응이 없고 안 되는 아이들이 무척 많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말하는 것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소리, 특정한 자극, 특정한 사람에게서 똑같은 어떤 행동, 똑같은 반응을 계속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에서 나는 그 소리를 1시간씩 듣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매일 가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 주차장 소리가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청각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를 많이 들었던 아이 또는 이것을 미디어나 어떤 주변에서 들었을 때 아이가 그것을 자기 어떤 좋아하는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듣고 싶어서 계속 가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타고 싶어서 저녁 먹고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아이, 손을 계속 흔들거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 어떤 감각들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각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 분야에 감각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은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 또는 아이가 너무 불안해서 하는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과잉 행동을 들 수 있어요.
과잉 행동뿐 아니라 무척 산만해서 주의를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높은 곳,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 같은 위험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지는 않는데 창밖으로 계속 던지거나 바닥에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아이들은 집중력이 매우 짧고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생각하거나 조절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각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빠르고 짧은 화면에 익숙해 있거나 미디어를 많이 보았거나 평범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산만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환경의 영향 또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1순위로 보는 것이 미디어 노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에서 받은 강력한 영향들, 그 미디어를 보는 동안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러한 영향들을 끼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가장 원인이 되는 미디어만 차단을 잘 하셔도 대부분의 많은 행동들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끊어서 좋아진 사례는 사실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는 저희 센터에 왔을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틀어주고 밥을 먹이셨대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숫자와 알파벳을 배운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왔을 때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잠잘 때도 아이가 수시로 깨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달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100% 차단시켰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바로 끊지는 못했어요. 한 2달 걸리셨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2달 정도 지나서 스마트폰을 차단하게 되었는데 이후로 아이가 이제 교육하면서 보니까 아이를 불렀을 때 반응이 일단 무척 빨라지고요. 부모님들께서도 노력을 해주셨는데 스마트폰 보는 대신에 놀이터나 주말에 등산을 가고 신체 활동을 늘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집중했던 시간에 감각놀이를 하게 되고 교구놀이들을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많아지고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잠도 잘 자게 되고요. 감각이 예민했던 것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년 6개월 정도 후에 치료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자폐 소견을 받고 나서 사실 100% 차단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일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하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래도 아이를 좀 통제하고 보여주는 것은 되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대표 김도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